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리츠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11%입니다. 엄청나죠? 그렇다면 배당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과연 크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분석했을 때에는 딱히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죠. 특히나 이 리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의 역대급 피해를 받으면서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이제 임대를 해준다거나 혹은 부동산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바로 리츠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제는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있고 빠르면 연내에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치료제 역시나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들도 점차 임상 막바지에 이제 다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배당 메리트와 그리고 안정성을 겸비한 이 리츠주들도 반드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석해드릴 리츠는 스타우드 리츠입니다. 참고로 우리 멤버 전용으로 이제 필승 멤버 전용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리츠도 이제 하나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 스타우드 리츠 이번에 분석해드릴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11%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약 7%입니다. 리츠주들도 그 저마다의 특성도 있고 안정성이라던가 혹은 수익성, 배당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을 하신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이제 타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타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매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고 이제 멤버 전용으로 필수 멤버 전용으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 리츠를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배당 수익률은 7% 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전 영상에서 멤버 전용으로 분석해드리는 기업은 블룸에너지입니다. 블룸에너지를 분석해드리면서 이제 에너지계의 구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대략 한 100%입니다. 지금 보시면 PE 같은 경우,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25불 정도 되죠. 그런데 제가 분석해드릴 당시에 이제 주가는 12.36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초폭발적인 경기 부양 그리고 에너지계의 구글로 이제 블룸에너지를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뭐 제가 대부분 이제 필승 멤버 전용으로 분석해드리는 기업은 저도 투자를 합니다. 블룸에너지도 저도 이제 역시나 저 당시에 투자를 시작했었었고요. 때문에 이번에 리치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번에 블루매너지 같은 경우는 100%가량의 수익을 냈고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됐을 때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예, 우리 멤버들에게 밝히고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신에 다른 기업을 이제 매수하면서 역시나 그 기업도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보내주는 것은 보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일단 리치주들의 이런 주가가 폭락을 한 이후에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S&P라던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이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이 리치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하락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커진 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도 일단 리츠주 중에 거의 뭐 가장 핵심적인 리츠주라고 보시면 되죠. 배당 수익률은 대략 한 4.8% 정도 되고 역시나 주가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리얼티 인컴이 아니라 왜 스타우드 리츠를 분석을 해주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산 배분을 제가 쭉 봤습니다. 리치주들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을 쭉 봤는데 이 스타우드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정적이고 오히려 리얼티 인컴만큼 안정적이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좀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다 좋아요. 정말 안정적이고 사실 리얼티 인컴이 망한다라면 그냥
세계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리치주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 리치에 대해서 조금은 투자권에서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배당 수익률도 있긴 있지만 영화관에 대한 리치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극장에 대한 리치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극장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결국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영원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레저 생활, 그러니까 이 엔터 생활이라고 보고 있는데 극장에 대한 수요가 저는 전처럼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티 인컴은 그래서 제외를 시켰고 뭐 SLG라던가 SPG 이러한 리치주들도 주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두 종목 다 이제 SPG, SLG 둘 다 배당 수익률은 5%, 이제 5% 내외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에 분석해드린 스타우드 같은 경우는 다른 리츠에 비해서는 당연히 예, 주가 회복력이 가장 빠르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리츠가 위험에 빠질 것이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제 주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산 배분을 좀 확실하게 좀 봐야 되는 건데 정말 인상적이에요. 보통의 리츠주들은 그 특성이 다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리츠면 오피스 리츠, 아니면 뭐 리테일 리츠면 리테일 리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리테일이고요. 뭐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오피스죠. 이런 것처럼 완전히 좀 성향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워드 같은 경우는 뭐 오피스, 뭐 주상복합, 호텔, 리테일, 주거, 그러니까 주택, 정말 다양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산 배분이 오피스가 가장 많은데 가장 많은 자산도 30% 내외입니다. 대략 정확하게 34%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주거도 7%고 뭐 호텔도 23%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자산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통의 리츠, 대부분 리츠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대출을 껴서 매입을 합니다. 대출을 껴서 매입을 하고 이 대출금을 이제 임대료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상장을 시킴으로써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킴으로써 이 대출을 갚아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혹은 대출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임대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도 맞고요. 그런데 스타우드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을 대출을 껴서 직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동산, 뭐 부동산 회사라던가 혹은 부동산 업체,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이런 이제 회사들한테 대부분의 B2B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출 이 성격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일단 이 LTV 비율이 50% 미만이, 그러니까 대출 금액 예를 들어서 대출금을 최대 50% 이하로 받은 그런 부동산 대출이 전체 자산 비중에서 73%입니다. 그리고 50일에서 60%는 13%고요. 그러니까 60% 내의 그런 대출 비중이 자산 비중 중에서 무려 86%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50% 미만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대출금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사실 그 부동산 업체라던가 혹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리츠만큼은 망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이 대출 형식이라던가 성격을 좀 본다면 이 퍼스트 모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현금조차 없을 때 과연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나갔을 때 어떠한 우선순위, 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몇 순위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1순위예요. 1순위. 그게 무려 비중이 83%입니다. 83%. 나머지 7%는 이제 모기지고요. 모기지도 채권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건물주가 혹은 부동산 기업이 완전히 망한다고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상당히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이 지역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비중, 뭐 대출의 형식, 대출의 비율 이런 것을 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지역도 전국구 단위예요. 전국구. 미국의 전국구 단위입니다. 노스트, 뭐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다 골고루 있어요. 그만큼 미국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러스트벨트처럼 한 지역이 망했을 때 그 리츠주들도 배당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전국구의 자산 배분을 이제 펼쳐놓음으로써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 부동산을 직매입함으로써 대출을 잔뜩 해서 직매입함으로써 배당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순 대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퍼스트 대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리치주들이든 아니면 배당주들이든 배당금을 삭감한 것은 맞습니다. 스타우드 같은 경우도 배당금을 삭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도 현재 11% 정도의 배당률이 대략 한 8% 정도로 이제 줄어들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관심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충분히 관심권에 둘 만한 가격대인 것은 맞지만 만약에 이러한 배당금 삭감 이슈로 주가가 다시금 하락하게 될 때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대부분의 매출이 이 대출이자 소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일단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리츠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다른 지분이라던가 혹은 자산을 직매입함으로써 대출을 껴서 직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부동산 전용 이제 금융회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대출이 부동산 대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제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의 규제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출 비율이 70%, 80%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을 해줍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대출을 100% 이상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대출 중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대출이 이 부동산 대출이고 이러한 면에서도 퍼스트라던가 혹은 모기지 채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수익 구조를 내고 있다. 특히나 뭐 오피스라던가 리테일이라던가 극장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섹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거주, 뭐 주택, 리테일, 오피스 이런 식으로 골고루 자산 배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성을 띠고 있는 그리고 11%라는 어마어마한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회복력도 이 주중에서는 가장 빠른 주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초배당주죠. 엄청난 배당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략 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분기 배당이지만 매년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배당금을 이제 지급하는 회사이고 특히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코로나 백신이 지급이 되면서 주가가 원래 상태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투자 수익까지 덤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리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론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도 저는 매력적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 라인 때까지가 저는 굉장히 좀 관심권에 둘만한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대략 17달러부터 14달러까지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당 삭감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스물스물 피어오르거나 실제로 배당이 삭감되었을 때 주가가 출렁했을 때 저는 그때 이 가격대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 기다리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두고 있는지는 개인 스타일이라고 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이제 이 리츠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점차 옅어질 때에는 결국 전 수준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의 주가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츠주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스타우드 리츠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대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열심히 뛰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